자,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직접 혼자 연습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매크로와 스크립트라는 내용으로 했는데 기본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데이터 전처리인데 지난 시간에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서 그 타블로 프랩도 썼었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 MS 오피스의 매크로 부분 그리고 구글의 그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뭐 스프레드시트를 쓴다거나 공유하는 문서를 쓰면 그 안에 스크립트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MS 오피스의 그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 VBA하고 구글의 그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는 게 대칭적으로 있어서 이쪽에 기능이 있으면 다른 쪽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 있어서 그 장점은 타블로 프랩 그 데이터 전처리하는 것에서 못하는 것들이 뭐냐면 함수명을 직접 만들어서 인터넷상에서 가져와서 새로운 테이블 만들 때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API 콜 같은 거에서 가져와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 정보공시에서 가져온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를 이제 결합할 수 있다는 게 이 스크립트 장점입니다. 아래 한글에서도 매크로가 있는데 그 기본이 그것도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구글하고 아래 한글은 자바스크립트고 MS 오피스는 매크로 VBA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파이썬에 지난번에 그 셀 단위로 제가 엑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값을 써서 그 파일로 저장을 했었는데 이런 전처리하고 엑셀 관리하기 좋은 게 판다스라고 있는데 이걸로 쓰면 좀 좋은 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정승호 쌤이 그냥 우리 해본 얘기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파치 로그를 뽑았더라고요, 보니까. 정승호 쌤 제가 막 강요 안 했죠, 그죠? 아, 네. 강요했나요, 제가? 그게 강요가 아니죠. 아니, 그냥 우리 정보 생활에 그 썼는 거, 아파치 로그를 받았거든요. 엑셀로 이렇게 보시면 IP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가 있고, 여기 시간이 있고, 여기 이제 그 HTTP 리퀘스트가 여기 있고, 다음에 이제 파라메터 인자가 있는데, 인자가 있고, 요 뒤에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2010에, 메뉴 코드입니다. 예? 메뉴 코드. 메뉴 코드인가요? 이걸 보면 메뉴를 아시나요? 네, 그거를 메뉴 매칭 시켜놓은 게 시트1입니다. 그게 시트1인가요? 제가 그 다음에 200하고 뒤 숫자는 뭔가요, 이거는? 파일 사이즈. 이거 파일 사이즈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파일을 만들었는데 총 들어간 사이즈. 이게 리퀘스트를 하는데 파일이 필요한가요, 이게? 그러니까 파일이 아니고 그 화면을 만드는데 총 뭐 들어간 뭐 그림 파일 이런 거 합쳐서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여기에 지금 타입돼 있고, 정승호 선생님이 보내준 그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한번. 분석을 한 거를 제가 살짝 로그 분석을 보니까, 실전 문제부터 먼저 제가 얘기를 했는 게요. 여기에, 메뉴, 포탈 메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엑셀 해서, 관리까지 그림을 그리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정수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해도 되긴 하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하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참여의 의미로. 예. 어떻게 했는지. 아까 시트2 로우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예, 요거. 네, 아파치 로우고요. 예. 그래서 그 지식 관리를 부르는 메뉴 카테고리를 다 따가지고 어디서 딴 건데요? 여기서 어디서 딴 건데요? 오른쪽에 20 이렇게 요거야, 메뉴. 그게 메뉴 코드고 그거를 네. 요 메뉴. 안에 메뉴 매칭 시켜서 그거에서 이제 일자별로 하루에 얼마나 했는지 하고 하루에 총 중에 그 얼마인지 이렇게 하고 네, 랭킹을 딴 거죠.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재물을 좋아하고 어떨 때는 세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필터를 풀면 실제 뽑을 다 뽑을 수 있고, 이게 지금 날짜별로 많이 쓰는 건가요, 이게? 그 빨간 불을 날짜를 제일 좋다. 이거 히트 카운트는 뭔데, 이거는? 그냥 그 메뉴 하나에 대한 현재 지금, 그거 보면 이게 1월일 것 같고, 그죠? 네. 일요일. 네, 이게 4월 한 달 동안 한 거니까 1월이고, 월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대충 비슷한 케이스다, 그죠? 그럼 이게 많이 모여있으면 학교 전체 이벤트에 관한 달력하고 비교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 제가 요걸 하나의 좋은 사례로 했는데 제가 그 다음 단계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로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카운트 횟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타입이 있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치 밸류가 있거든요. 서치 밸류가 있고 여기에 퍼센트 EB, 퍼센트 8B, 퍼센트 A 잔뜩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한글인데 한글이 URL로 갈 때 이제 그 UTF-16 하면서 이게 인코딩 돼서 가거든요. 그래서 퍼센트 얼마 퍼센트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럼 든 생각이 그럼 서치 밸류에 요거를 쭉 모으면 얘가 한글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검색 키워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검색 키워드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IP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소 이 어디서 끌하는가 그 날짜 시간은 물론이고요. 다음 인자 불리는데 얘로서 이 퍼센트 데이터 요거를 한글로 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럼 이제 요게 URL 인코딩 요 클릭해서 나중에 보시면 요게 하나의 파이썬에서 이제 요 한글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예를 들 때 이제 이거를 주피터 이거를 이제 제가 실행시켜 볼게요. 한번 실행시키면 실행이 뜰 때 이제 여기서 제가 이미 넣어놨습니다. 로그 어널리시스 돼 있는데 지금 요걸 해보겠습니다. 요걸 해보는데 이 글자가 요 밑에 겁니다. 밑에 여기 보면 요 두 문장이거든요. 요 두 문장인데 아까 퍼센트 EB 퍼센트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돼 있는 거를 한글로 바꾸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바꾸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 검색했을까 그리고 엑셀에다 이걸 붙이면 좋겠잖아요. 그럼 키워드 쫙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뭘 검사할 것인지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전처리는 파이썬의 URL 라이브러리, 파이썬 URL 라이브러리에 parse라는 그 안에 내용을 이제 풀어주는 그 함수를 불러드리는데 그 불러준 거를 unquote 돼 있으니까 이거를 원래 값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엔터 쳐보면 여기서 shift 엔터 쳐보면 단가 계약형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아까 엑셀에서 여기서 아파치에 요걸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카피해서 제가 이걸 퍼센트 쭉 카피해서 여기까지 복사해서 여기에 이제 대신 넣어주는 거죠. 대신 넣어줘서 딱 해서 Shift 엔터 치면 중앙구매 이렇게 돼 있죠. 중앙구매 떠오릅니다. 그럼 이제 원 엑셀 파일에는 지금 단가 구매, 중앙 구매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근데 든 생각이 그러면 파이썬에 혹은 비주얼 베이직 4 애플리케이션이나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를 A 컬럼 IP 얘를 읽고 그 다음에 얘를 E를 읽어가지고 이 컬럼을 읽어서 여기 서치 밸류가 있으면 여기 서치 밸이라는 키워드 있으면 뒤에 쭉 잘라가지고 걔를 한글로 변환해서 엑셀의 마지막 컬럼에다 하나 추가하면서 한글을 넣어주면 전체 로그에서 검색어가 쫙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짜본 거죠. 짜보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이제 라이브러리가 요거는 그냥 한글을 쭉 넣어가지고 변환하는 거고 해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는 ABC 되고 덤스 돼 있는데 parse 돼 있고 search 키가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URL로 리퀘스트 할 때 요 뒤에 파라미터 쭉 갑니다. search 키도 있고 search value도 있는데 요거를 쭉 그 ABC를 뽑아내어서 이 ABC를 여기 똑같은 거네. 해서 그 다음에 ABC 되는데 ABC의 search val이라는 우리 JSON에서 search val 하면 요게 뒤에 %A 요게 다 옵니다. 다 오기 때문에 조금 코드를 썼는데 결국 이제 이걸 보면 뒤에 이제 요 정도 길이가 사실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여기서 보면 먼저 실행부터 해볼까요 한번? 실행부터 해보면 실행하기 전에 살짝 설명을 하면 요 필요한 패키지를 넣는데 요거는 그 JSON으로 이제 무슨 키워드 밸류를 하는데 필요한 그 라이브러리고 얘는 URL 아까 URL로 보내는 거 parse 되는데 여기서
요 인자를 빼내는 요 함수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엑셀 읽어드리는 거, 그 윈도우를 읽어드리는 거, 그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패스 읽어드리는 거, 그 다음 판다스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판다스 읽어드려서 SPD, PD라는 변수로 판다스를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파일 네임을 파일 다이얼로그 ask open 파일 네임 되는데 윈도우 탁 띄워가지고 파일 네임을 선택하게 하고 그 파일 네임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그 파일 엑셀에 로우 데이터라는 시트 명의 데이터를 읽어드리는데 헤더가 없습니다. 헤더가 없이 제일 첫 번째 라인이 헤더가 있으면 헤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헤더가 어쩔 없이 바로 데이터니까 헤더는 none이고 그 다음에 not available 비어있는 데이터는 NA로 그냥 처리해라. 이렇게 아래에서도 이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DF 약으로 썼는데 DSL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요 파이썬에 우리 스프레드시트에 해당되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엑셀에 이걸 읽어드려서 DF라는 값으로 판단에 리드 함수를 써서 딱 하면 DF가 손쉽게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가 DF4라 되어 있는데 DF4는 0, 1, 2, 3, 4 DF4 파라미터가 제가 했을 때 요게 이제 네 번째였는데 파라미터 DF4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 한 칼럼을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한 칼럼을 다 가져오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거는 이제, 왜 DF4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요 로그 어널리시스 했는데, 여기서 요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는 데까지만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읽어드리는 데까지만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요거를, Shift Enter 치면, 이제, 이게, 여기 밑에 다이얼로그가 뜰 겁니다, 이렇게. 딱 떴죠? TK를 떴는데 여기 떴습니다. 열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우리 정수 선생님이 보내준 지식관리 사용 현황 요 19년 4월 클릭을 하면 자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별표가 되어 있으니까 실행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별표가 3 됐으니까 다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DF란 다 들어왔는데 DF를 치면 다 들어와 있죠. 여기 시트가 싹 다 들어와 있는데 보면 첫 번째 IP, 날짜, 시간, 그리고 리퀘스트 종류, 그 다음에 4번이 지금 아까 인자죠, 그죠? 요 안에 서치 밸류도 있습니다. 서치 밸류 있는 것도 있고, 있으니까, DF의 머리처럼 4가, 그렇게 하면, 여기에 인자들이 쫙 있는 거죠. 그럼 없는 거는 none으로, NA로 처리가 됐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비어있는 셀을 NAN으로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 에러가 생기고 평균을 취할 때도 전체 개수는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나한테 있는 다 빼고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DF4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 파라미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설명을 하면 자 DF4가 아까 파라미터가 됐습니다. 됐으면 제가 키워드라는 거를 이제 쭉 뽑아내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에서 하나씩 이제 for 루프거든요. 파이썬에서는 이게 인덴트로 이제 이 루프 CSA 중괄호 대신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 파라미터에서 한 개씩 들어왔는데 키워드를 이렇게 빈 공백을 놔두고 만약 이 서치 밸류가 이 하나에 대해서 서치 벨이 있다면 if 서치 벨이 아까 있다면 한 라인을 이 파싱에서 가져오고 그 한 라인에서 특별히 서치 밸류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replace HTTP 1.1 데이터 뒤에 없애버리고 그리고 왼쪽 중괄호 없애버리고 오른쪽 중괄호 없애버려라. 그렇게 해서 키워드 되면 얘를 이 한 키워드를 키워드로 이렇게 빈 어레이에 되어 있는 것에 덧붙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치벨이 있는 거는 이 키워드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서치벨이 없는 거는 그냥 이 공백이 append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df keywords라는 거를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왜냐면 일단 어레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진 거를 참 판단해서 쉬운 게 칼럼 하나 합치는 거를 그냥
아까 DF 있었잖아요, DF에 이름 딱 정해주고, 키워드 해놓고, 이 똑같은 길의 어뢰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 붙이고 나서, 그럼 이 DF, 요 값은, DF를 to Excel로 저장할 때, new log.xlsx로, sheet name은 log라는 걸 해서, 요 전체를 칼럼 하나 붙여가지고 바로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면, 그래서 요거를 로그 어널리시스 했을 때,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요까지 해볼게요, 한번. 요까지 이제, 파라메타 해서, 요까지 실행을 df 해서, 이거 좋은 점은 그냥 그 다음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파라메터부터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실행이 됐거든요, 지금. 실행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뭘까 생각해보면, 키워드가, 붙이면, 이거, 빈 공백이 막 있고, 단가 계약 있고, 단가 계약, 칼럼 쭉 이래 있죠, 그죠? 다, 아까 키워드를 다 번역한 다음에, 얘를 한 어레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이거를 앞에, df에 붙여줘야 되잖아요? 붙여줘야 되는데, 손쉽게, 이거를, 현재 df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df거든요? 이게 이제 df인데, 여기서 이제 df에 그냥 keywords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겠다 해서, 그냥 지금 어레이를 할당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df. 할당을 딱 해버리면 df가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df 해보면, 여기에 이제, 보면, 키워드가 딱 생겼죠. 컬럼이. 딱 생기고, 중간중간에 단가가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으니까 얘를 엑셀로 저장하고 싶다. 그럼 이거를, 아까 엑셀은 판다스가 되게 쉬운 게, df to 엑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여기 df 돼 있는데 엑셀 제가 new 로그 됐는데, 정이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파일 이름을, sheet name을, 로그 파일. 이렇게 딱 했으면, 엑셀 딱 치면, 해서, 치면, 별표가 있다가, 처리, 끝났죠? 끝났는데 이걸 찾아보면, 그럼 정.xl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xl이 여기 생겼습니다. 요겁니다. 생겼는데, 방금 12시 25분 만들어졌는데, 얘가 클릭해보면, 지금 쭉 하고 키워드 들어갔고, 0, 1, 2, 3, 4 갖고, IP는 그대로 갖고,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H 리퀘스트 그대로 갖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 그대로 아까 긴 거 있었고, 200 있었는데, 키워드가 칼럼에 하나 붙으면서 단가 계약 중앙으로 이렇게 쫙 붙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처리를 할 때, 컬럼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쭉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어디서 접근했는가를 알 수 있다면, 알고 싶다 그러면, 결국 HTTP 리퀘스트를 할 때, 이 IP 주소 있잖아요, IP 주소. IP 주소로부터 주소를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IP 주소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딱 실행을 시키면, 요거를, 아까 파이썬에서 이 IP를 보냈을 때 주소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붙이면, 여기에 주소가 나오는 거죠. 서울에서 꺼냈다. 어디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별로 했을 때 시간 복잡잖아요. 그죠? 복잡은 이거를 이제 9시 에서 10시 사이 우리가 정하는 시간대로 한다 그러면 시간대를 1교시, 2교시, 3교시를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이게 3교시 때 많이 하더라. 이걸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지금 정 선생님 보여주셨던 아까 200 요거 G에 있는 요 숫자 가지고 메뉴를 결정했었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서 서치 밸류를 요를 되어 있는 거를 뽑아내서, 여기는 단가 계약이다. 일단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처리하는 함수가 거기 있다면 다행인데, 처리하는 함수가 없이, 이제, 특별한 걸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 같이 싹 보냈다가 오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타블로로 한다거나, 그래서 이걸 딱 실행이 이 주피터에서 하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하나 조금 바꿔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 선생님 어떤데요? 보니까
제가 정수 쌤 거를 무단으로 제가 도용을 해서 지금 서치벨을 했는데 좀 불쾌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 더 좋은 자료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협업이라 생각되는데 하나를 보고 좀 다른 생각을 붙이면 그 다른 방법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아이디어 또 있으시면 아파치 로그 파일에 뭐가 들어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 시간이 좀 돼 있었으면 이거 IP 가지고 주소 만드는 거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 뭐 중구 뭐 어디다 그럼 그게 나중에 지도로 바꿀 수 있겠죠. 지도로 우리 정보생활은 어디서 그런다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이 판다스를 이렇게 했는데 판다스 방금 설명한 거를 제가 정리를 조금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지금 실행하는 거는 보면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원래 매크로하고 크롬워크를 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걸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요거를 이제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임포트에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본 사용법 익히게 되는데 요거를 제가 정리하다가 데이터 오브젝트 생성하기 뭐 이렇게 됐는데 간단하게 이제 본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여기에 new 해서 파이3를 해서 제가 이걸 화면을 당겨와서 이제 본다면요. 요거 조금 하다가 제가 이걸 있으면 저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딱 이렇게 해서 판다 쓸 때 쓰는 방식만 보면 이게 import 판다 다 판다 말고 판다 판다스 as pd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import 이게 수치 해석할 때 numpy 많이 쓰거든요. scipy 하고 이제 numpy 많이 쓰는데 수치 처리는 numpy를 많이 씁니다. as np 뒤에 변수를 np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import 그리고 과학기술용 그림을 그릴 때 matplotlib 라이브러리 pyplot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matplot lib pyplot splt 그러니까 R이나 파이썬에서 모든 루틴을 안에서 만들지 않고 남들이 만드는 임포트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주피터에서는 기왕이면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놓으면 그 뒤에 계속 적용되거든요. 적용되니까 한번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S라는 변수를 이 판다 근데 이제 판다의 시리즈를 이제 하나를 붙여주거든요. 이제 1, 3, 5, mp.none 하고 6, 8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래서 엔터 치면 S를 쳐보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은 0, 2, 3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이 밸류거든요. 밸류니까 지금 하나의 스프레드시트가 되는 거죠. 보통 어레이면 그냥 어레이고 데이터 프레임은 스프레드시트 같이 이제 인덱스와 컬럼에 대한 데이터 쭉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날짜를 이제 여기서 S는 됐고 이제 요 값이고 데이트 날짜를 판다의 데이트 레인지를 이제 레인지를 해서 2013년 0101 피어리어를 6으로 해보겠습니다. 6으로 해서 딱 치고 이걸 데이트를 해보면 데이트 해보면 날짜가 지금 데이트 타임 인덱스에서 쭉 6개 나왔죠, 그죠? 6개 나왔고 그 다음 S 하면 또 6개 나왔죠. 5개 나왔죠. 이런 것들을 칼럼을 다른 것들을 이제 밑에서 합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해보면 df를 이제 합쳐주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판다의 데이터 프레임을 묶어주는 겁니다. 지금 해서 이 랜덤 넘버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랜덤 넘버를 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일단 그대로 쳐볼게요. 한번 인덱스를 날짜로 하고 그다음 컬럼을 리스트 A, B, C, D 이렇게 해서 결과만 보겠습니다. 한번 이래 가지고 엔터 하고 나서 df를 보면 보는 것처럼 아까 지금 스프레드시트 나왔는데 날짜가 인덱스 데이트 여기서 만든 게 데이트잖아요, 그죠? 2013년 1월 1일부터 6개 1, 2, 3, 4, 5, 6 날짜 6일로 했고 그 다음에
A, B, C, D가 여기서 컬럼에 리스트된 이걸 쪼개가지고 A, B, C, D를 하나의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서 컬럼 내용을 A, B, C, D로 한 거거든요. 컬럼스를. 우리가 데이터 모듈 리스트를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있는데, 이게 NP가 넘버 P와 이게 NP거든요. 그 숫자 처리해서 랜덤 넘버를 만들어줘서, 랜덤, 숫자를 0에서 6,4는 뭐냐면, 6개 행과 4개 열로 꽉 채우라는 겁니다.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요 시트를 쫙 붙여서, 하나의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서 DF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DF를 한 거는, 아까 본 것처럼 엑셀로 세이브를 할 수 있겠죠. 아까처럼 엑셀,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본 거고요. 근데, 보면, 그래서 제가 데이터 전처리 하는데 파이썬에 판다 이걸 쓰면 지난번에 셀 단위로 했던 것보다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제가 사실 여기 하다가 요까지 하고 못했습니다. 아까 뭐냐면 요거 정리하다가, 요거거든요. 기본 사용법 익히기. 요 안에 보면 지금 생성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확인하고, 데이터 어떻게 되나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을 일부 행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ABCD 되어 있는데, DF에, A 그러면 A만 딱 골라 나오고, 그 다음에 행을 이제 B 하면 B만 골라 나오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 컬럼 단위 하니까 이게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쭉 해서, 원래 여기서 쭉 이제 데이터 선택하기 하고, 이제 결과만, 이름을 이용해 선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를 이용해 선택, 몇 콤마 몇,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이용해서 원하는 건 골라내는 거. 여기서 보면 DF된 A가 0보다 큰 것만 쫙 골라내는 것도 있고, 어떤 칼럼에, 그러니까 우리 SQL문으로 어떤 값을 골라내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서 보면 DF, 데이터 프레임인데, 데이터 프레임에 .A, A 컬럼이 0보다 큰 거. 그럼 A 컬럼이 0보다 큰 것만 쫙 골라나온 거죠. B가 0보다 큰 거, 요것만 골라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짧지만, 이 의미가 굉장히, 조건을 만들어주기가 되게 편하다라는 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쉽게 카피라는 해서, 복사도 할 수 있고, 데이터 변경하기, 물론이겠죠. 어떤 특정한 값만 바꿔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결측치, 아까 이 통계 처리에서는 결측치가 처리가 되게 중요해서, 결측치 처리 잘못하면 엉터리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non available 같은 그런 게 RS도 그렇고, 연산은 당연하겠죠. 그죠? 통계 처리. 좋은 게 df mean value 되는데, 여기서, 아까 mean, 그래서, df의 df의 b라고 이런 상태에서 mean 한번 이렇게 딱 mean이 딱 나오죠. 이 어떤 칼럼에 B 칼럼에 평균 쫙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오브젝트 연산 함수 적용하게 되는데 히스토그램 구하기도 있고요. 제가 뒤에 부분에 합치기 머징도 있고 두 개 붙이는 것도 있고 이제 조인도 있고, 결합해서 SQL 스타일의 합치기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인도 할 수 있고, append 붙일 수도 있고, 그룹핑도 할 수 있고, group by, 우리 SQL문에서도 group by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reshaping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pivot 테이블 당연히 있고, 이제 pivot 테이블 시계열 데이터, 이거는 이제 데이터 이렇게 쌓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쌓이는 IoT 같은 데이터 할 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데이터 다루기,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그래프 표현하게 되는데, 요 TS 플랫 돼 있는데, 요 그래프를 이렇게 XY 그래프에서, 사이언스, 파이 플랫을 해서 데이터가 쭉 시간이 바뀌는 거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더욱 자세한 방법은 비주얼라이즈 보라. 그러고 이제 데이터 입출력이 CSV로 저장할 수도 있고, 하드 폼으로 할 수도 있고, 엑셀 폼으로도 저장할 수 있고, 해서 보면, 링크에, 제가 찾아본 이 링크가 제일, 근데,
여기서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HTTP 리퀘스트를 해서 어떤 우리가 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걔에다가 API로 불러와서 데이터를 변조하고 싶을 때 그 API를 부른 거를 지금 파이썬에다 해놓으면 그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있는 거를 마음껏 불러다 삽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단순히 여기에 들은 함수를 계산하는 걸 떠나서 API를 만들어 놓고 그 API에 따라서 데이터 전처리라는 처리를 통해서 마음껏 얘를 바꿔주는 과정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라고 했는데 숙제는 김 부장님 숙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하시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숙제 하신 분이 혹시 있나요? 저도 했습니다. 하셨어요? 야, 어땠는데요?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용어 자체가 예. 리스트, 딕셔너리, 예. 셋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 프레임하고 이게 너무나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처장님은 저 임포트 하면서 옛날에 인클루드 해가지고 불러오는 R에서 이제 라이브러리 그게 이제 어떤 게 파이썬 거고 어떤 게 이제 판다스 건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이쪽은 다 알겠지만 저는 거기서부터만 헷갈리니까 그래서 더 간신히 이제 이해는 했고요. 실제로 하면서 쭉 하면서는 쫓아만 갔습니다. 쫓아만 갔고 이거 어디에 응용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예를 바로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로서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로그 파일이 있으면 한번 해서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상황을 판단수로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크로로 해보기도 하고, 뭐 자바스크립트로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 이제 재밌어 하는 걸로. 정수호 쌤은 어느 게 더 재밌는데요? 매크로가 재밌어요? 네, 그럼. 자, 그럼 요 판다스는 각자 좀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그리고 혹시, 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제가 못한 부분 있잖아요, 뒷부분. 요 뒷부분 데이터 선택해서 했잖아요? 혹시 하시고 싶으시면, 뒤에 정리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명령을, 그죠? 네. 요까지 이렇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오늘 한 20분? 30분 정도 매크로하고 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분만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저는 매크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매크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실험 장치도 제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점이 이 엑셀은 오피스는 어디 가나 다 있더라고요. 대부분 있고, 오피스가 비싼 이유가 이제 이런 환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싼 건데, 일반적인 쓰시는 분들은 고안의 것만 쓰니까 이 뒤에 환경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살짝 이제 이걸 비교를 해보면 중요한 게 이제 매크로도 그렇고 구글에 들어있는 환경도 이제 제어하는 스프레드시트를 제어하는 게 이제 있는데 그게 자바스크립트거든요. 자바스크립트인데 이 환경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함수하고 서브루틴인데 서브루틴은 어떤 아시겠지만 어떤 실행하는 하나의 루틴이고 그리고 함수는 얘는 이제 불러다 써서 그 값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이 함수나 서브루틴 모두 펑션인데 여기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 리턴 값이 있으면 리턴 A 있으면 얘를 실행하면 A가 되돌려지는 거니까 얘를 그냥 함수를 생각하는 거고 리턴 값이 없고 그냥 얘가 실행하게끔 하면 왜 서브루틴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값은 항상 리턴하게 해놓고 이 자체를 서브루틴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변수 정의할 때는 설명하고 제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 매크로에서는 펑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대문자입니다. 펑션 그리고 펑션과 엔드 펑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펑션에 엔드 펑션 해주고 다음에 함수명 한글로 써서 영어로 써도 상관없고 쓰고 그 다음에 얘는 펑션 as string 되는데 얘 함수가 무슨 자료형이냐 스트링이 있고 뭐 더블도 있고 인티저도 있고 롱도 있고 쫙 뜹니다. 이게 뜨고 얘 함수명을 보낼 때 a as string 되는데 a 값을 이거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줘서 근데 스트링을 넣어주는데 by value라 돼 있죠. by value인데 여기 값을 뜬다는 겁니다.
우리가 C에서 포인트라는 개념 있잖아요. 어떤 어드레스 해서 갔다가 이 변경돼서 되돌아오는 경우에 얘는 포인트 개념을 쓸 때는 이걸 없애줍니다. A as string 하면 값을 이렇게 인풋해서 바뀐 값이 다시 리턴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by value 이렇게 해서 값이 갔다 왔을 때 값이 안 바뀌도록 하고 그래서 A가 왔으면 A 좋네요. end 펑션 됐잖아요. 그죠? 그럼 A에 요 비주얼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는 end는 스트링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스트링 붙여주는 게 더하기 해주고 딱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종류가 펑션인데 프라이빗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퍼블릭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안 붙이면 다 퍼블릭입니다. 그건 뭐냐면 프라이빗은 그 하나의 모듈 내에서만 작동하고 퍼블릭은 모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시트가 있으면 얘는 뭐 이런 용도의 시트, 저런 용도의 모듈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구분할 때 전 영역에 대해서 작동을 하려면 퍼블릭 붙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함수 정의고 이 정의된 함수는 정확하게 엑셀에서 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앞에 스프레드시트 있죠. 다 이제 내가 만든 유저 디파인드 펑션으로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제 실용제 그 다음에 서브 루틴은 실행하는 건데 이거는 서브 실행 루틴명 end 서브 대해서 요 사이에 뭘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얘도 프라이빗, 퍼블릭 돼 있는데 프라이빗 붙이면 그거는 그 안에 실행만 되고 다 바깥에 실행 안 되는데 퍼블릭을 붙여주면 붙여주고 생략하게 되면 우리가 매크로 실행 있잖아요. 그 매크로 실행할 때 리스트 나타납니다. 프라이빗 서브 하게 되면 안 나타나고 퍼블릭 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금방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변수 정의를 하는데 변수 정의할 때 우리가 디멘전의 변수명을 as string 우리 그 타블로나 할 때 타블로나 클릭 뷰나 뭐 할 때 다 그 입력 값을 다 디멘전으로 좀 하거든요. 차원 디멘전으로 해서 변수명을 as string으로 하고 string, long, double 이런 형식이고 이 구글 앱스크립트는 variable 변수명 세미콜론이 C어로 기반이니까 세미콜론 끝내거든요. 그 실행 환경을 보면요. 제가 실행 환경을 보면 매크로는 이게 이제 엑셀이다. 엑셀 돼 있으면 Alt F11을 누르면 요 개발 환경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실행 이제 환경에 딱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요게 VBA 프로젝트 되어 있는데 정.x LSX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스프레드시트용인데 이거를 매크로 실행 환경을 하려고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하나 해주는 게 나은데 저장을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할 때 아무 엑셀이나 띄워서 저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엑셀에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정 이렇게 하면 이제 환경을 보면 이 상태에서 다시 Alt 보면 정.xlsn 매크로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엑셀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뒷부분에서 얘는 객체가 있는데 엑셀 객체 엑셀을 객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그 덩어리에서 해보면 sheet 1 로그 파일 그러니까 sheet 1이 첫 번째 파일명이 로그 파일이거든요. 여기 이름이 로그 파일이잖아요. 지금 시트맥이 로그 파일인데 시트맥 로그 파일이지만 첫 번째 sheet 1은 하나의 그냥 변수입니다. 그 변수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해서 이렇게 모듈 이렇게 다 하면 이제 개발 환경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모듈 1 딱 나왔습니다. 모듈 1 딱 나왔는데 여기에 함수 쓰는 거거든요. 방금 설명했던 서브루틴에서 이제 서브루틴에서 값 읽어오기 이렇게 서브루틴 이렇게 하면 값 읽어오기 함수 글자 정선생 글자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예. 제가 이걸 평소에 작게 보다가 크게 키우는 법을 어딘가 있을 텐데 도구의 옵션에 가볼까요 한번? 편집키 형식 크기를 한번 잘 보여요? 일단 값 읽어보기라요. 자 여기서 제가 시트 1이잖아요 지금
하나의 변수죠. 그렇죠? shift1이라는 변수인데 이름은 로그 파일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얘를 가bil고기 했는데 그냥 실행을 하는데 여기다가 제일 쉬운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메시지 박스거든요. 메시지 박스에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제일 쉬운 그 실행입니다. 한번 여기서 메시지 박스 안녕하세요 해보십시오. 직접 노트북 가지신 분은 이거 메시지 박스 안녕하세요 해보십시오.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해도 되고. 자, 이거는 해도 될 메시지 박스. 오늘 한번 기다려보죠, 뭐. 아, 빨리 성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실행을 시키면, 해보게, 박도란 쌤 뭐, 재밌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네. 여기 제가 실행시켜볼게요. 한번 실행시키면, 그렇게 딱 실행하면, 이거는 엑셀에서는 이렇게 앞에 안녕하세요 뜹니다. 대합 안녕하세요 뜨거든요, 이렇게. 자, 뜨서, 그럼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실행이 되는구나. 이래 보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아, 이름을 입력받아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뭐냐면, 변수를 지정해야겠죠. 이름, 하고, as string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은 input box 해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에,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렇게 하고 이 end 표시를 하고 이름 end 표시하고 님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일방적인 아까 메시지 박스를 보여줬는데 인풋 박스를 하게 되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입력이 되고 한번 이것도 입력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인풋 박스 예. 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게 이제 AND 표시가 이 스트링을 합쳐주는 거거든요. 자, 실행을 값 읽어보기입니다. 아, 바람이 시원하네요, 그죠? 네. 자, 그럼 실행을 제가 해볼게요, 한번. 이름을 해보면, 딱 치면, 성함이 어떻게 돼서 딱 나옵니다. 그러면, 김우현 부장님 그럴게요, 한번. 김우현, 이렇게 딱 치면요. 그 다음에 딱 치는 게, 안녕하세요, 김우현님 딱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행을 됐는데, 일반 쓰는 분들은 이게, Alt F11로 실행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방금 만든 게 보기에 매크로에서 매크로 보기를 보면 값 읽어보기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메뉴에 매크로 들어가 보면
값 7개 들어와 있거든요. 요때 실행을 하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안정이 되죠. 일반사 분들한테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단추 같은 거 하나 만들어요. 여기다 단추를, 삽입을 해서, 얘를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도형을, 별 하나 해서, 별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텍스트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이런 단추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매크로 지정이 있거든요. 그 매크로 지정을 해서 방금 값 읽어오기, 이거 클릭을 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이제 실행하면 똑같이 클릭을 하면 바로 이게 뜹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삽입을 하나 해서 아무 모양을 삽입을 하고 나서 요 매크로 지정을 해서 요 값1곱을 선택을 하면 확인을 하면 이제 이거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한번 그 두 가지인데 보기 메뉴 방금 만든 거를 보기 메뉴 들어가서 매크로 가서 매크로 보기에서 실행하기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서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할당해서 실행해도 되고 두 가지 다 해보기 바랍니다. 강재영 씨는 매크로는 많이 써봤나요? 아, 써봤어요. 안 써봤죠. 안 써봤긴 없는. 처음에는 제가 해보니까 소통하는 이게 이게 첫 단계더라고요 보니까 되고 제가 실행을 돌아와서 매크로 은백태 쌤도 지금 매크로 해보고 계신가요? 설치 세팅이 안 되는 그렇죠. 엑셀이 좀 그런가요? 아니, 엑셀은 안 돼.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럼 같은 거를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도 스프레드시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할 때 요 구글에서 은별쌤 여기 구글에 바로 해도 될 거래요. 환경 설정이 없으니까 얘는. 예, 여기서 보통 그 스프레드시트 하나 만들잖아요. 이렇게 시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엑셀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게 이런 화면이 뜹니다. 뜨고, 그 다음에 여기다 자, 그대로 방금 같은 읽어온다 그러면, 값이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이 시트를 바꿀 수 있고 한데, Alt F11에 해당되는 그 키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도구에 가보시면, 여기 매크로로 되어 있는 매크로 기록은 엑셀처럼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건데 우리는 스크립트를 만들 거니까 스크립트 편집기를 하게 되면 스크립트 편집기를 딱 누르면 얘가 스크립트 편집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딱 뜨면서 이제 쭉 아까처럼 환경이 뜨는데 여기서는 이제 code.js 구글 스크립트 코드 이름이거든요. 펑션, 마이 펑션 되는 이름 바꾸면 되죠. 그죠? 하고 여기 보면 여기 환경인데 여기서 이제 요 함수명을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를 이제 바꿉니다. 바꾸고 이것도 이제 글자를 좀 크게 좀 봐야지 보이겠죠.
글자를 크게 키우려면, 이거 파일에, 이거 글자를 어떻게 키울까요? 아, 이걸 이렇게 키우게 돼요. 플러스, 이렇게 키워도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키우고, 펑션에서 여기 이제 이름을 뭐 영어로 써볼까요? 한번. hello 이렇게 했습니다. hello 하고, 그럼 여기 아까 메시지 박스에 해당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브라우저 메시지 박스. 브라우저를 띄우고, 왜냐면 이거는 실행하는 환경 자체가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브라우저 실행하니까 브라우저 치면 뒤에 점을 찍으면 뒤에 뭐 함수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브라우저에 인풋 박스도 있고, 메시지 박스 있잖아요. 딱, 그죠? 아, 그러고 보니까 똑같이 하면, 인풋 박스라는 값을 읽어줄 수 있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브라우저에 처음에 메시지 박스를 하고,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해서 세미콜론 여기까지 해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이런 저장한 상태에서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요거거든요. 그리고 헬로우 하나밖에 없으니까 헬로우인데 요거를 실행을 딱 하면 얘는 디버그인데요. 실행을 딱 해보면 처음에 이게 구글은 각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시트를 공유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그 시트를 쓰는 사람이 그걸 실행할 권한이 있나 없나 이걸 항상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 걸 제가 쓰니까 제 데이터를 권한 검토해서 그냥 인증을 이렇게 해서 제 계정으로 이렇게 해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제 프로그램이 제 계정에서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스프레드시트 보기, 수정, 생성, 삭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 앱을 실행할 수 있느냐 앱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렇게 해서 저희 허용을 하거든요. 허용하면 실행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구글은 좋은 게 지금 드라이브에서 스프레드시트 보기, 수정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복잡한 프로그램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값을 보기, 수정, 생성, 삭제 분명히 스프레드시트인데 구글 폼에서 뭘 바꾸는 거 구글 다큐멘트에서 뭘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있죠. 구글의 그 AI가 있으면 등록을 해놓으면 구글의 AI를 이용하는 거를 쓰는 거 왜냐하면 과금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제 계정으로 그걸 쓴다는 하는 게 있어야지 얘가 실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프로 복잡한 외국을 이게 늘어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허용을 딱 하면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데 다시 실행하는 중 되는데 실행하는 중 처음만 실행이 좀 오래 걸리고 실행 중이잖아요 지금 여기 왜 떠 있을까요? 뒷페이지 가보면 이게 또 안녕하세요 떠 있거든요. 이걸 닫아야 확인해야지 뒤에 보면 실행이 끝난 거죠. 그래서 보면 요 시트에서 방금 얘를 실행을 딱 하면 이제 실행하는 중 해서 앞에 가보면 안녕하세요 뜨죠 그죠.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도 뭔가 그림을 넣어가지고 아까처럼 실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여기도 삽입해서 이제 요 그림을 이미지 셀레 이미지 그림을 해볼까요 한번. 그림을 하나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단추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어요. 요래하고 여기에 텍스트 수정해서 연습 삼아 이렇게 해서 30 여기서 중간 이렇게 해서 저장 후 닫기 딱 이렇게 저장했다. 그러면 단추가 뜩 붙어야 되는데 단추가 어디 갔을까요? 네, 붙었네. 붙었잖아요, 그죠? 자, 붙었는데, 자, 그럼 여기 아까 MS 오피스에서도 이게 실행이 단추가 됐으니까 요것도 붙일 수 있어야겠죠. 이걸 가보면 찾기 힘들어요. 여기 어디 붙이지 이러는데 여기 오른쪽 가보면 마우스를 이제 여기에서 이를 보면 클릭을 해보면 여기 뭐가 생겼거든요. 점 3개 생겼죠. 그죠? 점 3개 생겨가지고 여기에 클릭을 딱 하면 스크립트 할당이 딱 나오죠. 스크립트 할당을 딱 해서
딱 누르면 어떤 스크립트를 할당하시겠습니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이거를 헬로우를 복사해서 좀 덜 친절하죠, 그죠? 헬로우 딱 해서 확인하잖아요. 아까 그 펑션 이름으로 해서 확인하면 딱 되면 이제 실행하면 클릭을 하면 안녕하세요 뜨죠. 그럼 결국 뭐냐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얘를 이제 단출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뭐 평균을 계산해라 뭐 해라 쓰는 사람마다 다른 걸 하게 되면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런 계산을 안에 다 넣는 게 가능한데 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요 상태에서 이제 제가 그 매크로하고 구글 앱스 스크립트 요걸 다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했고 베리어블 정의한 거 살짝 보면 베리어블 정의하는 걸 살짝 보면 여기서 베리어블 네임으로 하고 아까 브라우저 메시지 박스 해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하고 네임이 됐습니다. 그럼 요 네임에 안녕하세요 그러고 여기서는 더하기를 해줍니다. 더하기 해주고 네임 해서 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저장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메시지 박스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변수명으로 할당하고 이 이름이 안녕하세요 한칸 띄우고 님 이렇게 출력해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한번 실행을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십시오. 한번. 자, 그럼 실행 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딱 시키면 이름이 어떻게 돼서 묻습니다. 근데 어디에 입력하지? 인풋박스가 아니에요. 네? 인풋박스가 아니에요. 아, 그러네. 아, 잠깐만. 제가 인풋박스를 안 했군요, 참. 이런 실수를 해보면 메시지 박스가 아니고 그러네. 그래서 인풋박스 해서 그러네. 인풋박스를 해서 인풋박스 바꿨습니다. 브라우저에 인풋박스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확인하면 안녕하세요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이게 이제 스프레드시트 하나를 쫙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럴 때 단추 몇 개 놔두고 그 안에 펑션을 만들어 놓고 서브루틴 만들어 놓으면 어떤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두 가지를 똑같은 기능을 제가 정확히 다른 방법으로 기술을 했는데 구글에서 기술하게 되면 좋은 점은 온라인에서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권한을 막 줘가면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전처리 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구글에서 플랫을 그리면 그 플랫을 그리잖아요. 걔를 대시보드 형태로 이미지로 다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공유가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요. 여기서 1, 2, 3, 4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제 삽입해서 이제 차트 이래가지고 뭐 하나 이랬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여기 누르면 여기에 차트 게시가 있습니다. 차트 게시가 있는데 차트 게시를 해서 보면 링크 뭐 삽입되는데 링크와 삽입 뭐 양방향 시트 웹페이지
삽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트 게시 이러면 게시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아이프레임이 생기거든요. 요 아이프레임 생겨서 이렇게 구글 시트에서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 공유를 해서 얘를 딱딱 붙여놓으면 이 값이 업데이트가 되면 같이 업데이트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스프레드시트는 개수가 많잖아요. 그죠? 많으니까 쭉 그림 그려놓고 걔를 대시보드로 딱 한 개 예를 든 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죠. 여러 개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들고 해서 아이프레임으로 넣으면 되니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 보면 이제 매크로는 예전에 아웃룩 있었잖아요. 아웃룩은 이메일 보내는 거,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보여주는 거. 똑같이 구글에서 스프레드시트하고 슬라이드하고 그다음에 메일 있잖아요. 메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앱 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메일 앱 이렇게 해서 누르고 send 이메일 해서 이제 저를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웹메일 이렇게 메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제목 하고 내용 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하면 메일을 보내는 거거든요. 메일을 보내는 건데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걸 실행을 해보면요 또 묻습니다. 메일을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인증이 필요하다. 권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내 계정으로 하고 이메일 보내기 이렇게 허용하고 요걸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메일 앱에서 메일 앱하고 점 send 이메일 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하고 제목 내용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 줄 넣어보십시오. 메일 앱 점 send 이메일 메일 주소 제목 내용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 자, 이래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실행시켰으면, 앞에, 여기 어떻게 되세요? 뭐, 그래하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요걸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한테 메일이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일이, 오늘 메일이 와야 되는데. 네, 올드메일 왔어요? 올드메일요? 그 포워드 웹메일을 했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저한테 보내면 가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데, 왔나요? 왔어요? 그럼 저만 안 왔네? 다시 해보겠다. 그래서, 저장해서, 다시 실행하는 중 해서 메일이 나왔죠. 맞죠. 웹메일 하는 거 오히려 아니었네요. 그 내용이 왔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스프레드시트에 따라서 메일을 보낼 수 있구나, 라는 거거든요. 또 스프레드시트 했을 때 얘가 API 서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원하는 거 골라서, 리퀘스트 했을 때, 리턴하는 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있지 하면, 요것만 얘기하면 구글 앱스 스크립트 이런 거 구글에서 검색하고 http 뭐 리퀘스트 뭐 get 이렇게 하면 딱 나타나는 게 API 만드는 것 뭐 이런 있죠. get과 post를 리퀘스트 구글 앱 스크립트로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구글 앱 스크립트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데 통신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쫙 생기게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오늘 이제 기초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기초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원리적인 부분은 비슷하죠, 그죠? 좀 다른데 좀 전체 흐름 비슷하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면, 살짝 얘기하면, 데이터 용량이 큰 액세스는 기본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데이터베이스라서, 여기 이제 액세스를 실행을 해보면, 엑셀과는 달리 액세스를 해보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런 모양이 난 데이터베이스이고, 여기 보면, 여기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어서, 테이블 항목이 이제 그, 짧은 텍스트, 숫자, 통화, 이게 데이터 DB죠, 그죠? 기본적으로 DB입니다. 여기 보면, 형식이, 짧은 텍스트, 숫자, 통화, 날짜, yes, no, 긴 텍스트, 첨부 파일, 하이퍼링크, 계산 필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짧은 텍스트는 이름.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해서, 생년월일. 날짜. 생년월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보면, 테이블 이름을, 사용자 목록.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이제, 텍스트가, ID는 이제 1년 번호고, 이름, 짧은 텍스트, 걔는 여기 이제 필드 크기 255 되는데 10으로 줄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날짜, 시간, 이런 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으로 DB거든요, DB.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같은 스프레드시트인데, 여기 엑셀런트로 저장되는 거하고, DB로 저장되는 거하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큰 용량의 데이터는 이걸 한번 읽어드리고, 얘를 가지고 SQL문을 써서 뭘 바꾼다거나, 할 때, 레코드 단위로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를, 액세스인데, 그래서 이제 뒤에 자료를 보면요, 이제 제가 여기서, 다음 분을 다음 해드릴 것 같은데요. MS 액세스에서도 비주얼 베이지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비주얼 베이지 Alt F10을 눌러서 되는데, 여기서 보면, 눈에 익숙한 거가 디멘전, 스트링 나오는데, 디멘전 DB인데 SDAO 데이터베이스 있죠. 이런 데이터 식이 DB가 데이터베이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디멘전 RST라는 거를 DAO의 레코드 셋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set DB를 current DB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string SQL문을 이제 요 스트링으로 했는데 select distinct ISSN from DB name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연구 논문 저널 목록 있죠. 저널 목록에서 그 저널 목록 테이블에서 그 고유한 ISSN 번호를 실행을 시키는데, 이거를 RST가 레코드 셋이었는데, 요 DB는 요 DB였고요. 오픈 레코드 셋을 이 SQL문으로 결과를 뽑아라 라는 겁니다. 요 실행을 시키면 결과가 딱 RST에 저장이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되는 걸 딱 저장되고 나면 가장 끝으로 가서 RST 가장 끝으로 가서 몇 개 있느냐, 레코드 카운트에서 현재 데이터 개수 몇 개 있느냐. 그러나 이거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밑에 처리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답답하거든요. 이게 실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거를 전열 계산 쪽에서 최대치를 요 바를 막 카운트 맥스를 해놓고 이 리코더를 제일 처음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루프를 도는 거죠. 루프를 도는데 do until RST end of file. 그러니까 요 레코드를 전체에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보는데 하나씩 보면서 요 이제 시스템 커맨드 이거는 이제 위치를 요 값을 이제 1, 2, 3, 4 증가할 때 하고 보면 이제 디버그 프린트 되어 있는데 요 하나씩 ISSN 넘버를 하나씩 프린트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가서 또 두 이벤트 있는데 요 루프를 계속 돌면 이걸 실행하면 보면 이 테이블에서 ISSN 번호가 유니크한 것만 하나씩 쫙 프린트하는 그런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이블 갖다 놓고 테이블만 있으면 얘 문장만 바꾸면 사실 DB에 들어있을 때 그 SQL 조인을 하게 되면 내가 바로 이 RST에다 다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액세스로 하는 거를 보고, 엑셀에서는 우리가 연구자 정보할 때 Q 밸류 계산한다거나 임팩트 팩터 계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보면 데이터 시트에 A1의 밸류를 Q값 계산, Q값은 이제 이렇게 이런 옵션을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이거 안 넣으면 디폴트로 2517이 들어가고 안 넣어주거나 그래서 상위 퍼센트 계산하고 이런 루프가 도는데 얘는 셀 단위로 그냥 계산하는 거라서 요게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 엑셀에서
지금 아까 인터넷에 접근해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 있죠? 보면 KUDW, 코리아 유니버시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가서 KUJJ PHP로 실행시키는데 ISSN 넘버를 뭐를 넣어주면 이걸 해서 RESTful 해서 연도하고 서비스를 하게 되면 get에서 결과를 HTTP 리퀘스트를 해서 결과를 받아오면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ISSN 넘버에 대한 결과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터넷 상에서 값을 가져오는 리턴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살짝 실행해 볼까요, 요거? 네, 요걸 살짝 실행해 볼게요. 요거를 요거는 실행해 볼 가치가 있어서 제가 요걸 딱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제가 엑셀을 실행시켜 볼게요, 한번. 엑셀을 처음부터 닫고 엑셀에서 자, 엑셀에서 Alt F11을 누르고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위에 모듈에서 자, 이걸 넣었습니다. 자, 보면 이걸 요 하나만 실행시켜 보면 지금 요건데요. 이게 실행이 어디서 되는 거냐면 이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KUJ 되어 있는데 이게 DW 여기서 a.html 작동 안 하네. J체인가? VPN 안 해도 되게끔 해놨는데 제가 잠깐만요. 다른 거 해볼게요. KUACAD cac24.com에 KUJ 요건 실행되네. 요건 실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ISSN 넘버하고 2017 이라면 실행하면 제가 다른 지금 그거는 작동하니까 제출하면 이게 지금 전월 정보가 오는 거거든요. 뭐냐면 방금 이게 KU hcad.cafe24.com에 kuj8.html 근데 ISSN 넘버를 넣어주고 2017을 하게 되면 제출하게 되면 get request를 하는 거거든요. 리퀘스트 하면 얘가 제출하면 이 값이 오는 겁니다. 오는데 엑셀에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엑셀에서 여기에 이제 ISSN 테스트 했는데 여기에 이제 ISSN 넘버를 이렇게 하고 요 주소 그대로 할 때 주소가 다르니까 이걸 복사해서 요 주소로 여기에 넣어줍니다. 여기에 딱 넣어주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ISSN 그럼 여기서 이제 ISSN 넘버가 스트링이고 이어리 롱이고 RESTful을 스트링으로 했는데 요 ISSN 넘버 요걸 가지고 이제 오브젝트가 HTTP 리퀘스트 하는 오브젝트거든요. win HTTP 되어 있고 RESTful 요 아까 주소 똑같죠? 똑같고 이제 ISSN 넘버하고 이어하고 이걸 넣어주는데 이 상태에서 get 이렇게 이제 해서 보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디버거 프린트인데 실행을 하면 요거 ISS 테스트를 실행하면 결과가 밑에 나오죠. 보면 저희 메시지 박스를 해볼게요. 한번 해서 리턴 값을 메시지 박스에서 min http response text 이렇게 해서 딱 실행을 하면 이게 아까 웹에서 보여주던 데이터를 그대로 다 보이죠. 이게. 그 얘기는 아까처럼 엑셀에서 혹은 액세스에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함수가 없을 때는 저기 서버에 만들어 놓고 그 서버에서 가져오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엑셀에서 가져오게끔 하면 이 데이터 전처리할 때 함수를 읽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요 엑셀하고 했는데 피벗 테이블 뭐 만드는 방법하고 있는데 요거를 처음 봤을 때보다 이해가 좀 되죠, 그죠? 예. 되는데
지금 요 첫 번째 스크립트니까 다음번에 매크로와 스크립트 2에서 제가 두 개 다 요 스크립트 요 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하고 요거를 풀겠습니다. 푸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 살짝 한번 볼까요? 한번 만들어 놓은 거 살짝 복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VBA인데 여기서 예전 프로그램 잘 해보면 여기 보면 뭐가 많죠, 그죠? 구글 근데 다음 맵이 버스 GPS 작은 도서관도 이제 이것도 도서관도 틈새 도서관이라 그래서 매크로로 이런 식으로 매크로 포함 이렇게 있으면 도서관을 환영하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대출 반납돼 있잖아요, 그죠? 대출 반납 책 등록 기부돼 있는데 뭐 대출 반납 클릭을 하면 지금은 이름에서 바코드 스캔하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그 책 등록 기부 하면 이런 메뉴 따서 직접 입력하고 회원 등록 이러면 회원 등록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요거를 살짝 보면 여기에 폼들이 있습니다. 폼을 붙일 수도 있고 이건 아마 파워 빌더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놓고 얘를 실행해서 사용자 관점의 UI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은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에 좀 프로그래밍 자체도 좀 얘기를 했고 이 부분 포함해서 다음번에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정수호쌤 뒤에 가니까 갑자기 빨라졌죠? 예, 있습니까? 예. 그래도 지금 구글 스크립트하고 요거 연결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